이분은 좌장님을 모시고 우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 소개만 제가 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릴까 합니다. 좌장님은 천진기 전 국립민속박물관 관장님이셨고요. 그리고 국립전주박물관 관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저희들이 모신 이유는 지금 사시는 집이 우리 청하랑은 여째 하나 넘으면 있는 신광면에 지금 집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오늘 좌장님을 흔쾌히 맡아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박수로 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무소유관 천진기입니다. 제가 지금 그 신강에 산 지가 석 달 열흘째입니다. 이제 100일이 딱 되었는데 오늘 이 세미나에 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발표자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 그다음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토론자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의 생각도 좋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한 6분이 나와 계시는데요. 6분한테 5분씩 줘도 30분이 되어서 그럼 너무 오버되는 것 같아서 3분 이내로 발표자에 대한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발표를 들은 것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발표자와 그다음에 토론자 상호 간 또는 여기 계시는 프로에 계시는 분들의 질문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겠습니다. 김남일 본부장님 안 바쁘시죠? 김남일 본부장 마지막에 결론 겸 전체적인 총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거꾸로 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걸 전체적으로 주관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한경후 국장님께서 좀 3분 이내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경우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이제 관광 분야를 제가 쭉 담당하다 보니까요. 제가 보는 분야는 이제 복원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이런 분야보다는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그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 주민들이 살고 계시면서 그냥 막연히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똑같아지실 건데요. 그 더 나은 삶을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광이 아닐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발표자분 말씀 들으셨죠? 정란수 대표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게 여기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히려 더 큰 행복을 주고 그리고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떠한 삶의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목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경제정선의 길.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한강이 제일 먼저 뜨는데요. 그게 진경산수와의 어원이 되는 이 포항이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청하 면민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그런 삶의 여유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정말 포항다운 그런 모습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이 다시 탄생되기를 더 바랍니다. 복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요, 주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그냥 짧게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가면 겸재박물관, 미술관이 있습니다. 겸재정선박물관. 겸재생이 거기서 양천 현감을 지내주셨어요. 그래서 한강 그림을 즐겨 그리셨는데 거기에 미술관을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강서구의 문화적 격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진경산수의 거장인 겸재생이 여기 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남긴 작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저는 봤을 때 어촌과 농촌과 산촌과 계곡이 완벽하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청하장을 1일 6일 날 장보러 가는데요. 그 청하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오래된 고목, 특히 노송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어느 아주 오래된 양동마을이라든지 하회마을 이상으로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 마을의 역사적 깊이를 느끼면서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겸재의 겸재생을 전국구 인물인 전 역사적인 인물이 겸재생이
이 청하읍성의 복원의 하나의 중요한 컨텐츠가 된다면 나중에 뭐 활용이라든 관광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윤종호 그 나주 시립국악단 예술감독님이 못 오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 경북 생명의 숲 대표이신 상임 대표이신 김상백 그 대표님께서 옆에 와 계십니다. 3분 정도 진행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청하에서 태어났고 청하 초등학교와 청하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처음에 오늘 사회자인 이재원 민속학 그 회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지역은 외적으로도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서 저희보다 청하에서 더 오래 사신 선배님들이 많지만은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은 그래도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들어갔던 초입길이나 지금에 들어가는 초입길이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물리적 변화는 없지만은 저희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그 환경의 변화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처럼 뭐 청하읍성에 대한 토론이 과거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조금 다시 한번 이런 분위기가 재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인구 소멸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이러한 청하읍성 복원을 계기로 하여서 관광 자원이 조금 구축이 된다면은 말 그대로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는 뭐 나주도 그렇고 청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읍성 복원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과연 읍성이 복원이 되었을 때 진짜 그게 옛날에 역사적 가치만 복원이 되어서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한 읍성 복원이 현재 세대 사람들과 동시에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감히 이제 부탁을 드린다면은 복원사업 진행 시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서 조금 내실 있고 충실한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그 가장 중요한 게 외부 사람이 아니라 내부인들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그 우리가 이재원 회장님께서 청하에서 오신 여러분들의 소개를 들으면서 모든 분들이 다 참석하셨구나. 모든 각계각층에서. 그래서 사실은 외부의 힘보다는 내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그 김 대표님께서도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경상북도 무형유산과의 유문규 학예연구원께서 와 계시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김종순 선생님께서 25년이 걸렸던 나주시의 입장에서 25년이 걸렸는데 이제는 그 경상북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단축될 수 있고 예산도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문규 선생님의 생각과 입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야기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를 받은 저는 경상북도 학예연구관입니다. 저는 그 20년 가까이 지금 문화재 업무를 해왔는데 그 핵심 업무는 문화재 지정과 문화재 활용입니다. 그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의 어떤 그 제도 차원에서 이제 보존 관리에 이제 중점을 두는 거고, 또 활용은 이제 요즘에 또 이제 트렌드로서 문화재가 단순히 보존 관리만 해서는 그 올바른 또 저 방향으로 갈 수 없고 활용이 이제 하나의 또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청하 그 읍성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복원에 조금 두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이제 우려 내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 좀 있습니다. 또 이 자리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와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는 거는 지역에서 이런 지역 학회 차원의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이 청하읍성을 복원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얘기들이 좀 나왔지만 그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확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정확한 방향으로 이제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막연한 그런 뭐 관광 자원화를 통해서 지역 사회에 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할 것인가도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주체는 지역의 주민이고 그 관에서는 저희는 이제 지원을 해줄 뿐입니다. 앞서 발표를 해주셨지만 그 지역의 지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계속 보존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 오늘 저 강연자 중에서도 문화재 지정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8년 전에 그 포항시를 통해서 그 타당성 용역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이런 찬성률이 나왔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 동기부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추세는 아마 그 당시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 저는 오랫동안 문화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 문화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또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 문화재 지정의 명암을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화재 지정이 능사는 아니다.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다각적인 그런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그 지역 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포항시와 비슷한 그 구미시 같은 경우도 공업도시로서 그 인식이 상당히 강했는데 그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어떤 전통 문화에 대한 이런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그런 단체장의 의지가 더해졌을 때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관광 개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꼭 복원을 전제하지 않은 어떤 그런 나름 청와형의 어떤 그런 그 읍성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지역 단체장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방법은 아까 주인이 청하분들이라고 4,800명이었는데요. 선거 때마다 그 공약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시장, 국회의원, 도지사 나올 때마다 이 청하읍성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 연대를 만드셔서 이 청하읍성과 복원과 활용에 대해서 이 지역의 행정 책임자 내지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지역 유권자들이 그런 걸 통해서 지역민들의 생각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힘이 모여서 결국은 아까 유문규 연구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문화재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것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그 모든 열매들은 지역민들과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내려서 근무하시면서 포항 지역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 그 포항 지역학 연구회 연구위원회도 계시는 김진홍 선생님께서 다양한 폭넓은 생각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반드시 아까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지자체 뭐 다 좋습니다만은 청하의 읍성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어떤 시장, 특정 시장 아니면 특정 시기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문화재 지정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자리가 그 성 내에 있었다면 면사무소 자리에 있던 옛날 관아만 먼저 복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지금 오늘 세미나 모든 것들이 다 하우에 맞춰져 있거든요. 뭐 25년 걸려서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받았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 주로 대부분이 하우인데 실질적인 창의는 Y에서 나옵니다. 왜 뭐 있으니까 그냥 복원해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 쓸모 있거나 활용을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왜라는 거에 우리가 포커싱을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겸재정선 길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청하 읍성도가 도대체 겸재정선이 어느 정도 산에 어느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그 각도로 그 그림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지를 먼저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겸재정선이 그 그림을 그릴 때 과연 어느 산에 어디쯤 위치에서 그 그림을 그렸을지를 많이 포커싱을 할 수 있다고 하려면 읍성도를 그리러 가는 겸재정선의 길을 만들고 전국에 있는 수묵화 전문가들한테 청하 읍성도를 그렸던 겸재정선의 자리에서 뭐 수묵화 대회를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도 조금 같이 개발했으면 어떨까. 그건 뭐 읍성 복원하고도 같이 이제 연관돼서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도 관광 자원으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과거에는 외지인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읍성이었지만 지금은 다들 읍성 만들어서 외지인을 끌어들이려고 읍성을 지금 다들 포커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 읍성 자체보다는 아까 박창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하 주변을 다 아우르는 거를 읍성을 하나의 어떤 기반으로 두고 거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일본에 있을 때 맛절이를 가면 조그마한 마을이라도 그 할아버지나 그 아들들이 그 맛절이를 할 때 반드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주민이 함께하지 않는 복원이든 뭐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청하 은민들이 현재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같이 참여해서 처음서부터 같이 스타트한다 그러면은 관이 그냥 턱 만들어 놓고 나머지 그냥 남의 일 보듯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거는 원래 고증이 잘못됐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하고 사후 불만을 하는 것보다는 하드웨어가 만들기 전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먼저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형식의 이 사업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그 넓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역사 유적지와 문화 유적지는 참 다양한 얼굴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종합적으로 계획해야 되는 건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한 것은 경북수목원에서 향로봉으로 해서 그 겸재가 다녔던 그 폭포를 거쳐서 보경사까지 내려왔고요. 이제 그다음에 저희 집에서 시장 보러 가면서 청하까지 갔고 이제 아까 우리 박창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연결되는 길이 있으면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금강산 이상으로 금강전도를 겸재 선생이 여기서 그렸다고 뭐 하시는 것처럼 왜 겸재 선생이 여기서 그 금강산 전도를 그릴 생각을 한 것은 여기에 자연 환경이 그렇게 하면 이미 그것을 또 오릴 정도로 멋진 광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큰 대가가 여기서 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 그다음에 역사 환경, 아까 겸재라는 전 역사적이고 그 전국적인 이 역사 인물이 중심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그 시작은 늦었지만은 미래는 좀 창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그 김상호 박사님, 그다음에 김종순 선생님, 박윤재 선생님 역할을 해야 될 게 이제 포항시청의 김진규 선생이신 것 같아요.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들끼리 간 길을 한번 다뤄보면서 또 이제 본인의 이야기도 하시고 포항의 이야기도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포항시청 김진규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그 청하 읍성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수면 아래로 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어떻게 복원을 하면 좋고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뭐 포항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조선시대 읍성이 모두 4군데가 있습니다. 장기읍성이 있고 연일읍성이 있고 흥해읍성이 있고 지금 바로 청하읍성이 있습니다. 그중 장기읍성은 저희가 이제 이미 1994년도에 그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이 돼서 96년부터 1차 복원 사업이 작년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 금년부터 2028년까지 2차 복원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1차 저희가 사업에서 약 97억 원 정도, 그다음에 20년부터 28년까지 진행되는 그 사업에는 약 한 210억 정도 해가지고 거의 한 300억 정도 예산 지금 투입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문제가 저희가 나머지 읍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10여 년 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 연일 읍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연일 정시 문중 그 제실이 있는 남성제 뒤 북서편 사면에 한 25% 정도 그 성벽이 남아 있고요. 흥해 읍성 같은 경우는 약 한 20여 메타 정도밖에 남아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청하 읍성은 거의 지금 잔중 구간이 한 54%, 나머지가 이제 유실 구간이라고 하지만 그건 발굴 조사를 통하면 유구 확인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당시만 해도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복원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당연히 그 재산권에 대한 행사,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그 당시에도 민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저희가 청하 읍성을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복원을 할 것인지, 복원이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저는 지금 행정적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동산문화재는 그 제외하고 부동산 문화재 지정을 하면서 그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어떤 문화재 지정 절차가 단순히 어떤 관 주도에 의한 그러한 절차를 그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건 바뀌어야 되거든요. 충분히 어떤 지역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관가, 민가, 기타 또 어떤 학술 단체라든가 어떤 지역을 그 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자, 이것을 지정했을 경우에 실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릴 것은 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더 다 양쪽을 다 극대화해서 우리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지금은 물밑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 청하 읍성이라 그러면 청하 면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러 차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자 복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 야, 지정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일단 우리가 뭐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리가 먼저 일정 부분은 복원한 이후에 그다음에 지정을 하자, 이런 논의가 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복원은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향후에 복원이 된다 그래도 저희가 다른 데 복원된 걸로 가봐도 좀 그렇습니다. 아, 여기 가면 독특한 게 뭐가 있더라, 그런 것들을 어떤 청하에서만 가면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최소한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의 겸재 정선의 어떤 성읍도를 이용을 하든지, 기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겸재 정선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더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많은 도움을 함께 하자는 그런 이야기이셨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청하읍성 복원을 통한 어촌 인문 활성화 방안, 이 전체 틀을 짜신 분이 아까 인사말 하신 김남일 한동현 본부장이십니다. 여기에 또 우리 이재원 회장님을 비롯한 연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주셔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까 첫 인사말 또 하셨는데, 이제는 들어보시고 또 마지막에 토론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전체적인 총평 겸 또 한동현 본부이 어떤 일을 앞으로 해주시겠다, 이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면 여기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이 마음이 좀 든든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상주에
경상감명이 사실은 200년 전에 상주에 있다가 대구로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구로 제가 도청을, 사실은 도청이 상주에 있다가 200년 동안 대구로 갔다가, 그럼 상주는 제 고향 상주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상주는 도청을 유치를 하는 겁니까? 되찾기 운동을 하는 겁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경상감령이 상주에 200년 있었다가 대구로 갔다가 이제 도청이 안동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상도냐 경안도냐 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경안도가 된 이유는 뭐냐? 상주 사람이 경상감령 200년 있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주가 역사도시라는 거 자기 자긍심도 없고 정체성을 못 찾았기 때문에 다 뺏긴 거예요. 근데 안동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럴게요. 나간읍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대회를 지정받으려면 하면 그 전에 잠정 목록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국가사적지만 올리죠, 문화재청에서. 근데 이미 나간읍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올리기 위한 잠정 목록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럼 장기읍성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럼 먼저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나간읍성을 순천에 먼저 올렸다. 그러면 브랜드, 예를 들면 브랜드는, 저는 뭐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브랜드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그 유네스코 서원이, 세계문화유산 서원이 됐지 않습니까? 전국 10개가 됐나요? 10개 될 때 전국에 서원 천지인데 왜 10개가 됐냐? 국가사적지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안타깝게 생각하면, 상주에 나중에 노력해가지고 상주에 옥산서원이 사적지 지정됐어요. 근데 이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올리는 거 지정하고 난 다음에 지정돼 보니까 뭐 버스 가고 난 다음에 손들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상주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절차도 중요하고 아까 오랫동안 이런 과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누군가가 빨리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어느 정도 단계를 가지 않으면 다 뺏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성에 며칠 전에 우리 만난 분이가 의성에 조문국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죠. 제가 우리 박윤재 청도문화원장님 아실 거예요. 우리가 2006년도 혁신분권단 날 주장했습니다. 조문국 박물관 다 만들어놓고 잘해놓으니까 돈을 투자하고 발굴하니까 나오고 국가사직지가 지정이 된 거예요.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관심 있고 하더라도 늦게 가면은 예산 우선 투자 순위도 늦어지고 브랜드를 타 지역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청하읍성 우리 한동에 제가 투테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야 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투테러계로, 그러니까 문화재청에 보고나는 한 파트, 우리 관광 파트에서, 관광도 우리가 육지 관광하는 우리 문화관광과가 있고 우리가 어촌 해양관광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정도 하고 발굴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도 이미 이제 어차피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걸 통해 또 사적지 지정 받아야 되고 지방문화재 갈 거, 이런 단계를 그거는 그대로 이 문화재 파트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 아주 좋은 말, 좋더라고요. 저도 조경대인가요? 조경대하고 아까 경제전성길을 그어서 어촌하고 월포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7번 국도에 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체를 통한 어떤 그런 해양 관광 그런 보건 계획을 용역을 해서 먼저 돈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씩, 그러면 또 지역 주민들 생각분들 많이 달라지고 하니까 가야 되겠고, 문화재청 복원하는 것도 이게 자꾸 복원하면 이게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게 부분 복원이 있고 완전 복원이 있는데, 부분 복원해 가지고 이해관계 없는 데만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통 리본을 또 달아놓고 이렇게 루트만 이렇게 표시해 놓거든요. 저기 아마 나주에 가 보시면 다 복원한 거 아니에요. 이거 복원해 놓고 거기는 사람 살고 있으면 이렇게 옛날에 있었다고 이렇게 표시만 페인트만 이렇게 칠한다든지, 청주도 그래 놨다고요. 그래서 자꾸 복원하면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 복원, 그럼 이제 그 반응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게 지역 주민들 이용하고 그래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문화재를 강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포역도 생기고 해수욕장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 오는 관광객들이 이 청하읍성 시내에 들어와서 이 고덕에서 이렇게 좀 머무르고 또 이렇게 그 지역 역사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 윤문규 학예관님 오셨으니까 시하고 노력해서 한번 문화재 보고는 문화재 보도 기본 용역을 통해서, 아니 전문했던 용역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검토하고, 우리가 관광은 우리 마을 관광 전체는 아까 해양 관광 차원에서 용역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투자할 건 투자, 아까 그
아까 바닷가에 있는 그런 복원도 하고 경제 정선길도 만들고 그런 것 알리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작업을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업성 보고 문제는 하여튼 포항시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하에서 오신 여러 선생님들 앉아 있는 보람이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본부장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모든 것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지역의 지역민들, 그다음에 시청에서 담당하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도에서 담당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역에 연구하는 연구학회, 이런 것들 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뭔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을 만들어주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그 포항시 의원으로 청하가 지역구인 한진욱 의원님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또 이런 그 정책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 한번 마이크를 누군가가 선생님 갖다 드리면. 그래서 이제 오늘 당장 이제 국가 예산은 12월 달에 끝나지만 그러니까 지방 예산은 좀 12월 말쯤 때 끝나니까 내년에 당장 청하 읍성 복원을 위해서 예산 어떻게 넣겠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 최고일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생각을 하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8년 전에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읍성 복원에 대해 가지고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여기 내 용역비를 여 가지고 이렇게 용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최우선적인 과제로 이렇게 삼아 가지고 복원을 이렇게 해보자. 근데 이제 문화재로 복원을 하면 지역민들 삶에 많이 이렇게 저촉도 되고 이러니까 이 관광 목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해가지고 좀 지역민들 삶에 좀 이렇게 같이 보탬되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해가 하다가 우리 김남일 본부장님 정말 이제 예산도 되고 해가지고 힘을 써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저희는 우리 오늘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안 그러면 청하에서 농번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모시고 박수로 환영하고 또 우리가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우리 김진규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찬성을 못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 우리가 설득하고 가르쳐 가면서 함께 가야 되지, 누구 100% 돼야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곤란하다. 앞으로 이제 대구나 울산이나 또 포항 시민들이 이쪽에 놓을 수 있는 공간, 볼 수 있는 공간, 어디까지나 아까 보니까 청도에서 원장님 모셔가지고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라도 현실성 있게 하락하는데, 그것은 역사를 복원하는 건 있는 그대로 복원을 해가지고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시나 도하고 문화재청하고 연결이 되면 부분이라도 이렇게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또 문화재 복원이라든지 활용의 문제는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안감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와 아카이브 이야기와 그다음에 그 소규모 발굴을 통해서 점점 그 정당성과 그 활용에 대한 그 기대를 만들어가면서 완벽한 복원과 그다음에 완벽한 진정성이 이르면 그 다음부터 문화재 활용은 그 다음 단계로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준비했던 우리 이재원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2부 토론에 대해서는 이 세미나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청하 읍성을 그리면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요, 약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토론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토론회를 보면은 그냥 자료집으로 끝나고 토론회로만 끝나더라고요. 그 후에 뒤조치가 없더라는 거죠.
청하읍성 복원에 관련된 오늘 세미나는 오늘이 그냥 시작이 되지 세미나로서 끝나지 않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고요. 그 내용으로 지금 자료집을 저희들이 일부러 짧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토론 내용까지도 들어가면 이 자료집에 미처 못 담았던 내용들이 분명히 더 나올 것 같아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앞서 상주읍성에 대한 책이 나온다고 했는데 청하읍성이라는 단행본의 책을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하읍성에 관련되었던 발표들 여러 의견들을 다 모아서 청하읍성이라는 단행본이 나오면 그 단행본이 출발점이 되어서 그 다음에 새로이 연구되는 내용들은 거기다가 더 보태어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고 다시 또 처음부터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다시 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